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사님 초미세먼지를 뚫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요즘 공기질이 좀 나쁘다 보니까 짜증도 많이 나고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러세요? 이럴 때 기분 좋게 해줄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 초미세먼지를 아주 무한 흡입해가지고 네.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하면 조금 즐거우시나요?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근데 그 상상하기 전에 네. 제가 먼저 골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 되면 지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사람의 감정이 날씨에 영향을 좀 받죠. 그럼요. 엄청 많이 받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날씨가 되더라도 또 내 마음에 따라서 그 날씨가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죠. 오늘 황사랑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박사님이 좀 우울해 보입니다. 아, 그러게요.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그게 이제 동엽 씨가 자기 마음을 남한테 투사하는 이 전략을 아주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슬프면은 그렇지, 그냥 남들이 플라토너스 이파리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왜냐하면 어이. 하늘에 날아가는 새는 우는지 웃는지는 그렇죠. 제 기분에 따라 다르거든요. 동엽 씨의 네. 감정은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다 들켜버렸습니다. 저의 심리 상태를.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정해봤는데 역시나 앞에 한 얘기랑은 전혀 다르네요. 다릅니다잉. 오늘의 주제가 인싸 열풍이에요. 일단 인사가 뭔지 아세요, 박사님? 인사이더의 준말을 인싸라고 그러는 거. 오, 저는 아싸거든요. 아싸는 그래서 뭐예요? 아웃사이드? 네. 저도 완전히 아싸인데. 그러세요? 네. 오. 근데 요즘 이제 인싸라는 말이 열풍이에요. 동엽 씨는 어때요? 이 말 들어봤어요? 저는 인사 춤도 출 줄 압니다. 인사가 되려 하나 인사가 되지 못하고 아싸 주위에 얼쩡거리는 인사죠.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아마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젊으신 그래요? 분들은 이 말이 익숙할 거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네. 분들은 어색할 텐데 맞아요. 인싸가 인사이더의 줄임말이에요. 맞아요. 보통 아웃사이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밖으로 도는 사람의 반대말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떤 무리에 잘 어울리고 껴서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유행에 좀 앞서 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유행을 주도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저는 슬프기도 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목받고 싶고 사람들하고 그렇죠. 어울리고 싶고 그만큼 그렇죠. 외롭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반대로 빨리 인사가 돼야 되겠다. 여기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핵인사라고 또 있더라고. 맞아요. 인사 중에서도 핵심이 되어야 그렇죠. 되겠다. 특급으로 앞서 나가고 어울리는 사람들. 코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제가 하는 행동이 모든 것들을 따라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네, 뭐 그런 불행을 이렇게 자처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게 불행이 될 수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엄마 인사템 좀 사줘. 나 인사템 갖고 싶어.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인사템은 유행하고 그거 안 가지면 상당히 뭔가 뒤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를 이템 뭐 이런 거 네. 이야기 들어봤죠. 맞아요. 뭐 꼭 가져야 되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문화를 또 어느 정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주위에서 유행하거나 잘 나간다는 거에 무조건 편성하기만 하면 네.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런 또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아마 부모님들 중에는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싸템이라고 요즘 광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그렇죠. 뭐 운동화를 신으면 내가 그렇죠. 아이들이랑 잘 근데 어울릴 수 있다.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이걸 안 사면 우리가 또 일명 왕따라 그러잖아요. 소외되는 수 있고 거거든요. 아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옷을 입는다고 해서 또는 그런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네. 인싸 아싸가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인싸나 아싸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 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그에 달려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운동화를 신느냐 또 어떤 모자를 쓰느냐 네. 이런 외부의 기준에 의해서 나타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중고등학생들한테 강의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전부 다 김밥 옷, 롱 패딩을 다 입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롱패딩. 다 까만색이야. 근데 한 분이 여자아이가 흰 걸 입고 있더라고. 어. 그래서 제가
너는 왜 흰색이냐 했더니 저는 핵인싸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자기 혼자만 입을 수 있대. 여왕벌이에요. 여왕벌이처럼. 네. 내가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를 저희가 아싸로 정해봤어요. 이제 인사이더로 늘 정해봤습니다. 아싸 살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인싸인데도 아싸로 갈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중요하잖아요. 아들이 인싸템이라고 해서 새로운 물건, 비싼 물건을 자꾸 사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고민됩니다 하시는 네. 분들, 또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데 요즘 약간 소외받는 것 같아요. 아, 좀 그렇죠. 인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양한 고민들, 궁금증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사이더의 준말이죠. 네. 그래서 요즘 신조어인데요.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들, 또 유행을 주도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인사를 유행을 주도한다라기보다는요. 유행이라 하는 거를 열심히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흐름에 몸을 맞춘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인싸보다는 인사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인사를 고집하는 거죠. 아니요. 인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사로 살아가는데 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는 세상이 하수상하니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고 유행이라고 하거나 번듯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를 나도 따라하면 나도 번듯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거고 안정적일 거라고 믿는 이 마음이 인사를 열풍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어디 소속하고 싶은 이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뭐 그래서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인사를 추종하는 사람들 또는 인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아 근데 사실 인사 되는 법도 있고 막 이런 검색어들도 많은데 많죠. 인사가 막상 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인사라는 게 인기인 아니겠습니까? 인기인이 아니라 좀 다릅니까? 인기인처럼 자기도 되거나 인기인과 근처에 있으면 그 인기를 나도 조금 느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그게 또 공허하고요. 네,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요. 많은 분들 저한테 상담을 왔을 때 어떤 재밌는 일이냐면 공무원 돼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게 공무원이 됐는데 제가 이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어요. 저 그만둘래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는데 저는 이제 뭐 하고 살아요. 저는 사는데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그 집단에 소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마음을 잘 드러내는구나.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이돌 중에서도 갑자기 인싸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돌연 그 인기 그룹에 있고 싶지만 탈퇴하고 나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을 인싸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아이돌 그룹으로 부상을 했다. 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아이돌 그룹의 정체성이나 이미지 속에서 자기 자신이 잘 섞여가지고 자기 자신이 부각되면 좋은데 네. 사실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진 특히 또 연예인들 이 아이돌 그룹의 멤버는 나름대로 또 자기 개성도 뚜렷한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사니 차라리 내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겠다, 아싸가 되겠다 이런 마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근데 진짜 인싸와 아싸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한 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예요. 그 정도는 뭡니까? 남극과 북극이 멀지는 하지만 추운 데라는 건 공통점이 똑같네요. 있잖아요. 아, 그래서 거리로 볼 것이냐, 이 온도로 볼 것이냐.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신기한 게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신조어 유행했던 게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은 행복, 그리고 또 미니멀리즘에서 인간관계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나만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자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인싸로 그 반대 이게 또 소확행하고 인싸하고는 사실 같은 의미고요. 미니멀리즘은 인싸보다는 조금 아싸에 해당하는 이 소비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싸 같은데 그 아싸죠. 조금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남들하고 동떨어지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각광받아가지고 그게 왠지 모르게 멋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그게 인사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보통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나만의 색깔로 노래를 하겠다.
뭐 그런 연예인들은 잘 모르겠고요. 이 네. 개그맨 중에서 나만의 색깔로 개그를 한다. 네. 이런 거 혹시 있죠. 예를 들면 제 개그맨 동기 중에서도 이름 대서보세요. 대봐요. 네. 이용진 씨라는 분이 있는데 네. 요즘 잘 나갑니다. 그분이 술 먹을 때 자기 혼자 이어폰 끼고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자기 혼자 술 먹어요. 아 그거는 같이 있는데도 혼자 예, 아싸지만 지금 인싸가 돼가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진짜 전혀 그건 기본 매너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예를 들면 유재석 씨 같은 네, 분, 네. 뭐 상당히 인기 있고 잘 나가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분은 인싸에 해당할까요? 아싸에 해당할까요? 인싸죠. 그분은. 인싸죠. 네. 그럼 강호동 씨 같은 분, 그분은 인싸에 가까울까요? 아싸에 가까울까요? 저는 인싸라고 보죠. 아, 그런데 그분은 좀 아싸 스타일이에요. 강호동 씨가요? 네. 무난하지 않고 본인의 캐릭터가 그렇죠, 분명하고 그렇죠, 그렇죠.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그렇죠,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유재석 씨 같은 진행은 누구나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동엽이도 아싸네요. 몰랐어요. 저는 본인이 이때까지는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 채로 남들이 좋다는 거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동엽 씨가 사는 게 쉽지 야 않은 진행 방법 거예요. 바꿉니다 오늘부터. 네. 아 이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 네. 미자 씨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요즘 뭐 무난히스트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무난함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어떤 성향? 똑같아요. 인싸하고 인싸죠? 무난히스트하고는 같은 경향성이 무난하게 같은 거슬리지 특성. 않게 사람들의 그렇죠, 대세에 그렇죠. 따르는 사람. 그 유재석 씨가 나타내는 이미지의 특성이잖아요. 두루두루 누구랑 같이 다 해도 무리 없이 무난하게 간다.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뭐 튀는 거 싫고 좀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네. 바깥 세상이 참 험난하다. 이럴 때는 뭔가 내가 좀 편안하게 느끼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성향의 연예인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뭐 동쪽인지 서쪽인지 구분도 안 되고 너무 핵이라된 듯한 느낌도 좀 핵이라도 되고 네. 그냥 조금 지루할 때가 있죠. 지루하기도 네. 하고 뭐 홍시 맛이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이게 무슨 맛이니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시키는 대로 전 따를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네. 대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뭔가 그 진부함에서 탈피하고 싶을 때는 이제 좀 다른 아싸를 추구할 경향도 아,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게 예전엔 좀 네. 힘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김구라 씨나 이경규 씨나 이렇게 호통치고 막 이렇게 세게 하는 분들이 다 박명수 주목받은 씨도 게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죠. 시기적인 것도 확실히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0814님이요. 아우 인싸 핵인싸 지겹습니다. 지겨워.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거를 즐기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민폐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이 조직 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 너가 같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섞여서 지내는 게 맞다. 이거를 강조할 거냐. 아니면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각자의 성향을 수용해주는 사회를 우리는 사는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네. 한때는 우리가 각각의 개성을 존중해 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다 그냥 도매금으로 처리하는 그런 게 벌어지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진짜 일어나는 것 사이에 괴리가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막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와, 이 길이다 해가 쭉 갔는데 아닌가벼. 그럼 뭐 뒤통수 한 대 맞으면 쓰러지면서 따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다 같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인사이더인데요. 인사이더에 관련된 궁금증들, 또 주목받고 싶은 분들, 뭐 대세에 어울리고 싶은 분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취자들의 물음에 황 박사님이 즉각 대답해 주시는 코너 속 코너죠. 킥문킥답 시간입니다. 네, 3287님이요. 중학생이 된 아들이 저도 모르는 외계어를 합니다. 바른말을 쓰라고 타일러 받지만 친구들도 다 사용한다며 엄마 아들이 바른말만 써서 왕따 되면 좋겠냐고 하네요. 얼마 전에는 인사템이라며 선이 없는 이어폰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필요한 게 생길 때마다 인사템이라며 친구들은 다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반항하는 걸까요? 네,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을 진짜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상황이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 네. 이해는 되거든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어렸을 때 네. 남들이 하니까 내가 안 했을 때 뭔가 소외받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하나쯤 사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그렇죠. 있게 사주면 어떨까? 그걸 이제 좀 고상하게 멋있게 표현하면 아들은 현실적으로 현실에 적응해서 살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어머니가 생각을 네. 하셔야 되는데 네. 어머니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현실에 적응하는 게 나쁘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너는 맞춰서 살아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엄마가 생각하는 바른 것과 아이가 생각하는 살아남는 법 이거 차이에 이제 갭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없는 거잖아요. 인싸템이라는 게 네. 계속 비싼 점퍼, 패딩부터 계속 나오는데 네. 원하는 대로 계속 사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았어. 네가 알았어. 네가 벌어서 살아.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해라. 뭐 아르바이트를 아니면 하든 하나는 말든 하나 정도는 아니면 사주는 것 같아요. 하나 정도 사줄 때 다음에는 네가 사라.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가 학원 가는 돈을 가지고 그걸 써라. 그럼 애가 엄청 좋아하죠. 학원 안 가도 돼.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네가 학원 간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사님 아들 아니라고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그래요. 박사님 자녀분들도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뭐 인사템이든 유행하는 거 그거 사달라고 이야기도 별로 안 했고 네. 심지어는 야 이런 헤드폰 괜찮지 않냐? 그러면 좀 관심 없는데요. 주로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그럼 온 어떤 가족이 거에 아웃사이더. 관심이? 각자 자기 관심 있는 거 따로 달라요? 있어요. 다 달라요. 아싸인 거예요. 네, 아싸예요. 저희도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희 집은 전부 다 인사되려고 지금 난리인데. 그렇죠, 그렇죠. 돈 많이 버셔야겠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 이거. 아니요 인사가 되려는 네. 집안치고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안 돼, 안 돼. 본인들이 채워지지가 않아. 만족감이나 그걸 못 느껴요. 도대체 몇 개를 사야 인사가 되는 그럼요, 겁니까? 그럼요. 그리고 093 하나님은 군대 때문에 학교를 떠나 있었더니 자연스럽게 무리에 잘 섞이지 못하고 겉돌게 됐습니다.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개강 파티나 술자리에 가는 거는 옷도 잘 입고 또 인기 있는 친구들만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행을 모두 쫓아가기에는 돈도 없고 또 동기부여도 안 됩니다. 말솜씨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진짜 동엽 씨처럼 네. 인싸가 되기를 바라는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남들이 하는 뭐 옷차림이나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네. 더 본인이 찌질한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실망을 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해서 대학생활을 하면 나만의 대학생활을 이제 찾아보자라고 마음먹는 게 훨씬 더 인싸다 아싸다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만의 대학생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인싸라는 게 남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때 잠깐 좀 재밌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 뿐이지 뭐가 남는지 그 저는 잘 어울리는 모르겠어요. 거나 재밌는 게 그냥 내가 왕따 당한 느낌, 소외당한 느낌을 안 가진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인싸로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 맛있는 데 가서 이거 사진 찍는 거 이것도 다 인싸되려고 따라하는 거죠. 내가 그게 가고 싶지도 않은데 누가 갔대 그러면 다 따라가서 찍잖아요. 그 부분은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것 좀 같아요. 달라요? 그냥 내 만족으로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남들이 보는 눈을 의식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여기 가면 이 사진은 꼭 찍어야 돼. 그래서 꼭 그 장소에 가서 다 찍고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 많죠. 그런데 네. 그분들마다 각자 다 자기들 사연이 있거든요. 저도 맛있는 짬뽕집에 가면 네. 짬뽕 열심히 먹고 네. 근데 그 사진은 안 찍어요. 사진 찍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거를 따라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집이 맛있을까 사실 좀 걱정되잖아요. 네. 맛있는 걸 찾아 먹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데가 아무래도 믿을만 하겠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블로그나 인터넷 뭐 이런 올라오는 게 다 홍보성으로 너무 많이 실망감을 주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 입맛이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 자기 취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뚜렷하게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 뭐 네. SNS 사진이나 이런 거는 또 사람마다 좀 다른 걸로 그럼요, 비싼지 그럼요. 아싼지. 네, 8279님이 우리 딸이 요즘 인싸춤이라면서 오나나나 춤을 알려줬습니다. 네. 저도 할 줄 아는 발을 춤입니다. 안과 밖으로 옮겨가면서 까딱까딱거리면서 그렇죠. 손은- 상체를 리듬에 맡기는 춤인데 왜 오. 그 춤이 유행인지 모르겠고요. 다들 핵 인싸를 부러워하고 되고 싶어 한다는데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지도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이거는 거예요. 부모님도 같이 어떻게 추는 거니 물어보고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 애들 추는 거는 애들끼리 추라고 하고요. 부모님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춤을 찾아서 하는 게 그게 각자의 삶을 살기 좋아요. 아, 근데 그렇군요. 이 춤을 보니까 이렇게 네. 무릎을 좀 튕기는 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춤이에요. 난난나 이러는데 위아래. 관절에 별로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2702님이요. 저도 주목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가구점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남들보다 손님들이 좀 많이 몰려와서 주목받고 싶습니다. 욕심인가요? 뭐, 이거 인사입니까? 이 인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그냥 없는 문제예요. 가구점에 가지고 네. 가구 많이 팔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손님이 많이 오려면 네. 어떤 가구를 놔놔야지 본인이 손님 또 많이 온다고 해서 다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싶네요. 좋아할 만한 인싸 가구를 좀 마련하시는 게. 그렇죠. 그런 건 인사 가구. 좋겠네요. 그리고 네. 9802님은 친구들과 좋아하는 음악 취향이 달라요. 친구들은 힙합이나 EDM을 좋아해서 관련 콘서트를 다니는데 저는 조용한 클래식을 좋아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친구들 성향에 맞춰서 따라다녔는데 좀 지칩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는데 저 좀 바보 같죠? 바보는 아니고요.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친구들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좋아하는 음악 취향 그거 따라가는 친구가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으로 또 같은 취향을 가진 친구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음악 취향 하나 때문에 친구가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떠날 친구는 떠나야죠. 맞아요, 어차피 떠날 맞아요. 사람인 그럼요. 거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떠나 보내기 싫어요, 저는. 네. 한 명이라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네. 외로운 동혁 씨가 또 소개해 주세요. 5982님이요.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떤 자리에서든 본인이 주목받아야 하고 돋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저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아서 그 친구에게 늘 맞춰줍니다. 그랬더니 약속 장소나 식당 선정 하다못해 영화 선정까지 본인 뜻대로 합니다. 한 번은 쇼핑을 하러 갔다가 제가 고른 옷을 보더니 촌스럽다고 비웃고 친구들에게도 동조를 구하더군요.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를 어떻게 하면 만만하게 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분 스스로가 그 친구의 액세서리를 자처했고 네. 마치 심리적으로 이 친구한테 종속된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설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그렇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 친구가 사실 뭐라고 참 지금 저는 더 이상 그 친구한테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무시 안 당하고 싶습니다 하면 저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친구한테 맞춰주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근데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친구하고는 벌써 관계를 해온 지가 좀 오래됐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개선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친구를 그냥 의절해야 됩니까? 뭐 의절하고 개선할 필요 없이 새로운 친구를 얼마든지 사귀면 되고.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엄청 올 거예요. 야, 너 네. 갑자기 나한테 이제 좀 뜸하다. 너 왜 나 안 지금 보려고 그러니? 다른 친구 만나고도 야, 섭섭하다. 너하고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인데 너 그 시간 소중하지 않니? 네 소중하기에 간직하고 있어. 고마워. 야, 이거 뭐야? 그럼 너 비밀 다 얘기해버린다? 비밀 이야기해. 뭐.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이 친구는 본인이 주목받아야 되는 친구잖아요. 일단 교수님 네. 너무. 그러니까 조금 잘 네. 나가는 친구인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잘 나가는 친구 옆에 있고 싶은 것 그렇죠. 같아요. 거기 빌붙어 가지고 나도 네. 조금 뭔가 잘 나가는 친구처럼 같이. 얻어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친구의 액세서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를 먼저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맞아요. 사실은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좀 있거든요. 근데 아, 그 친구가 그럼요. 진짜 옷도 잘 입고 네. 그 친구가 입은 옷을 똑같이 사서 입으면 저도 어디 가면 야, 옷 잘 입었다는 소리도 듣고 동엽 씨 지금
지금 사연이군요. 제 사연은 아닙니다. 아니 왔더라고. 동엽 씨를 5982 볼 동엽씨네요. 저는 네. 뒷번호 아닙니다. 제 번호. 너무 억울한데요. 아니 동엽 씨 내 볼 때마다 옷을 이상하다. 이 연예인이 뭐 옷 좀 멋있을 것 같은데 네. 내보다 좀 아닌 것 같아. 야 진짜. 이거 오늘 멋있는 옷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멋있습니까? 참 그렇군요. 아니 난 박사님은 그렇지. 솔직하게 잠옷 입고 오신 것 같아가지고. 동엽 씨는 뭐 컨트리 스타일이니까. 아하, 이거 진짜 자, 그럼 여기서 백인사입니다. 오늘의 네. 주제와 네.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볼게요.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인싸, 다시 말해 인기인이 되고 싶다는 것은 자기 상실이다. 자기 상실이다. 네. 맞는 말씀인 것 내가 같습니다. 없는 거죠. 그렇죠. 텅 빈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활동이라는 거죠. 외롭고 공허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고 즐거울 것 같은데요. 실제 마음은 상당히 외롭고 공허합니다. 그렇게 안 따라가려면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자기한테 질문을 해봐야 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네. 그걸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그러지. 그렇죠. 영화 그렇죠. 하나만 봐도 내가 무슨 장르를 좋아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거. 야 무슨 통닭집 이야기야? 그거 안 보면 너 진짜 요즘 뭐하니? 이렇게 그래 되는 가서 거죠. 보면 또 생각보다 그 친구 말했던 거하고 다르게 재미는 없어요. 저 친구. 그렇죠. 근데 남들이 재밌다고 했는데 나 혼자 재미없다고 하면 그렇죠. 이상한 사람 될 거.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될 거.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까 남들을 쫓아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솔직하게 교수님 저보다 옷 못 입었어요. 정확하게 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뭐 믿으신다면 얼마든지 믿으세요. 네, 인싸는 자기 상실이다. 네. 네, 일단 자기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우리 스담스담 상담소에서 수고해 주신 황상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네. 또 나와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입은 이 옷 입고 오세요.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